꿈속에 나타난 시어머니의 마지막 한마디. 아직 끝이 아니야. 그것은 버려진다는 절망 속에서 피어난 헛된 희망이었을까요? 아니면 지금부터 시작될 거대한 반전을 예고하는 신의 목소리였을까요? 하지만 눈을 뜬 현실은 너무나도 잔혹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 쏟아지는 폭우. 오늘은 바로 박미자 여사가 50년간 살아온 정든 집을 떠나 요양원으로 향하는 운명의 날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 잠시 안내 말씀드립니다. 저희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은 저희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이나 오늘 이야기에서 기대되는 부분을 댓글로 남겨주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 서늘한 공기가 미자 여사를 감쌌다. 현관은 일반 집처럼 꾸며져 있었다. 신발장이 있고 우산꽂이가 있고 작은 거울도 걸려 있었다. 신발 벗고 들어가야 하나? 미자 여사가 물었지만 서연은 대답 없이 실내화를 꺼내 놓았다. 새 것이었다. 미자 여사의 발 크기에 딱 맞는 분홍색 실내화였다. 어머님, 여기서 새로운 생활을 하실 거예요? 서연의 말투가 모호했다. 새로운 생활이라니. 요양원에서의 생활을 그렇게 표현하는 건가? 요양원이니? 여기가? 미자 여사가 다시 물었다. 특별한 곳이에요. 어머님께 꼭 필요한 곳. 서연은 여전히 정확하게 대답하지 않았다. 미자 여사는 불안감이 커졌다. 현관을 지나 안으로 들어가니 복도가 나왔다. 벽에는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흑백 사진들이었다. 미자 여사는 걸음을 멈췄다. 사진을 자세히 보니 낯익은 얼굴들이었다. 50년 전 이 동네에 살던 이웃들이었다. 이 사진들은 뭐니? 곧 아시게 될 거예요. 서연이 미자 여사의 팔을 살짝 잡았다. 안으로 더 들어가자는 신호였다. 그때 갑자기 문이 열리며 하은이가 나타났다. 할머니. 하은이가 밝게 웃으며 미자 여사를 안았다. 학교는 안 갔나? 평일 오전인데 왜 여기 있는 거지? 하은아, 너 학교는? 오늘은 특별한 날이라서요. 하은이의 대답도 애매했다. 뭔가를 숨기고 있는 게 분명했다. 할머니, 이제 외롭지 않으실 거예요. 하은이가 미자 여사의 손을 꼭 잡았다. 그 손이 따뜻했지만 미자 여사는 더 불안해졌다. 미자 여사는 주위를 둘러봤다. 요양원치고는 너무 작았다. 복도도 짧고 방도 몇 개 안 되는 것 같았다. 간판도 없었고 안내 데스크도 없었다. 일반 요양원에서 볼 수 있는 휠체어나 의료 기구도 보이지 않았다. 간호사나 요양보호사의 모습도 없었다. 여기가 정말 요양원이 맞니? 미자 여사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물었다. 어머님, 일단 들어가 보세요. 서연이 미자 여사를 안쪽으로 이끌었다. 미자 여사는 거부할 수 없었다. 며느리와 손녀의 단호한 표정 때문이었다. 복도 끝에 큰 문이 있었다. 나무로 된 고풍스러운 문이었다. 서연이 문 손잡이를 잡았다. 어머님, 놀라지 마세요. 서연의 말에 미자 여사는 더욱 긴장했다. 놀라지 말라니. 뭐가 있길래? 내 과거의 치부가 드러나는 곳일까? 문이 열리는 순간 미자 여사는 숨을 멈췄다. 넓은 공간이 펼쳐졌다. 천장이 높고 창문으로 햇빛이 쏟아져 들어왔다. 그런데 그보다 더 놀라운 것들이 있었다. 벽면 가득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모두 미자 여사의 사진이었다. 젊은 시절부터 최근까지의 사진들.
결혼 사진, 가족 사진, 일상 사진들이 시대순으로 정리되어 있었다. 이게 뭐야? 미자 여사의 목소리가 떨렸다. 다리에 힘이 풀려 비틀거렸다. 하은이가 급히 부축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미자 여사는 대답할 수 없었다. 충격이 너무 컸다. 한쪽 벽에는 선반이 있었다. 그 위에 놓인 물건들을 보고 미자 여사는 또 한 번 놀랐다. 50년 전 사용하던 밥그릇, 영수와 처음 산 국그릇, 시어머니께 받은 녹그릇들, 모두 미자 여사가 아끼던 물건들이었다. 이것들을 어떻게, 어머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물건들이잖아요. 서연이 조용히 말했다. 미자 여사는 천천히 선반으로 다가갔다. 떨리는 손으로 밥그릇을 만져봤다. 정말 자신의 것이 맞았다. 50년의 세월이 묻어있는 그 그릇. 며칠 전에 사진 찍던 게 이것 때문이었구나. 미자 여사가 중얼거렸다. 구석에는 낡은 밥상이 놓여 있었다. 미자 여사와 영수가 신혼 때 사용하던 것이었다. 그 위에는 찻잔 세트가 올려져 있었다. 첫 결혼 기념일에 산 것이었죠. 미자 여사는 이해할 수 없었다. 왜 이런 것들이 여기 있는 거지? 요양원이 이렇게 개인 물품을 전시하나? 이게 다 뭐니? 요양원이 이렇게 생겼어? 미자 여사가 서연을 바라봤다. 서연은 입술을 꽉 다물고 있었다. 뭔가 말하고 싶은 것 같았지만 참는 표정이었다. 어머님, 2층도 보셔야 해요. 서연이 계단을 가리켰다. 나무 계단이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다. 미자 여사는 불안한 마음으로 계단을 올랐다. 한 계단, 두 계단. 올라갈수록 심장이 빨리 뛰었다. 2층에 도착했을 때 미자 여사는 또 놀랐다. 아늑한 거실이 나타났다. 소파와 텔레비전이 있고 작은 부엌도 있었다. 여기는 뭐 하는 곳이니? 어머님이 지내실 곳이에요. 서연이 대답했다. 미자 여사는 창가로 다가갔다. 창밖을 내다보니 익숙한 풍경이 펼쳐졌다. 50년 전 살던 골목이 그대로 보였다. 은행나무도, 작은 공원도, 심지어 구멍가게도. 어떻게 이럴 수가? 미자 여사가 중얼거렸다. 눈물이 났다. 그리움인지, 슬픔인지, 혼란스러움인지 알 수 없는 눈물이었다. 할머니, 여기 방도 있어요. 하은이가 문을 열었다. 침실이었다. 깨끗한 침대와 옷장, 화장대가 있었다. 벽에는 남편 영수의 사진이 걸려 있었다. 미자 여사는 침대에 주저앉았다. 머리가 어지러웠다. 이 모든 게 꿈인 것 같았다. 요양원이 아니구나. 그럼 여기는 대체 뭐니? 혹시 과거의 불륜을 고백하라고 만든 함정일까? 아니면 내 전 재산을 갈취하려는 가족들의 치밀한 계획인가? 미자 여사가 서연을 올려다봤다.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다. 그때 계단을 올라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무거운 발걸음이었다. 미자 여사는 그 발소리를 알고 있었다. 문이 열리고 아들 진우가 들어왔다. 양복을 입고 있었다. 해외 출장 중이라고 했는데. 어머니, 드디어 오셨네요. 진우가 미자 여사에게 다가왔다. 미자 여사는 아들을 보자 배신감이 밀려왔다. 너도 알고 있었구나. 모두가 짜고 친 거야. 내 인생을 파멸시키려고. 미자 여사의 목소리가 차가웠다. 진우가 무릎을 꿇고 앉았다. 어머니, 오해예요. 오해. 날 속이고 여기 데려온 게 오해라고? 미자 여사는 고개를 돌렸다. 아들의 얼굴도 보기 싫었다. 모두가 자신을 속였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다.
믿었던 가족들이 한 통속이 되어 자신을 버린 것 같았다.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미자 여사의 다리는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2층 거실에서 미자 여사는 아직도 혼란스러워하고 있었다. 진우가 일어서며 말했다. 어머니, 여기가 어머니의 새 보금자리예요. 새 보금자리라고? 미자 여사가 비웃듯이 말했다. 그래, 너희가 다 짜고 날 여기 버리는구나. 미자 여사의 목소리에 절망이 묻어났다. 침대에서 일어나려다가 다시 주저앉았다. 온몸에 힘이 빠졌다. 엄마가 힘드니까, 내가 짐이 되니까. 미자 여사가 울먹이며 말했다. 진우가 다시 다가오려 했지만 미자 여사는 손을 들어 막았다. 가. 이리 오지 마. 다 필요 없어. 서연이 조용히 말했다. 어머님, 제발 오해하지 마세요. 오해? 뭘 오해한다는 거니? 날 속여서 여기 데려온 건 사실이잖아. 미자 여사가 서연을 노려봤다. 20년 동안 며느리로 지낸 서연. 그토록 믿었는데 배신했다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다. 하은이가 할머니 옆에 앉았다. 할머니, 저희가 설명해 드릴게요. 설명. 이제 와서 무슨 설명이야? 미자 여사는 고개를 저었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다. 창밖을 바라봤다. 50년 전 살던 동네가 그대로 보였다. 추억이 밀려왔다. 저 길에서 영수와 손 잡고 걸었었죠. 저 공원에서 진우를 유모차에 태우고 산책했었고, 저 가게에서 처음으로 기저귀를 샀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이곳일까? 왜 옛 동네에 이런 곳을 만든 걸까? 혹시 내 과거의 불륜을 알고 그 당시의 기억을 되살려 나를 괴롭히려는 건 아닐까? 여기가 대체 뭐 하는 곳이니? 미자 여사가 다시 물었다. 진우가 입을 열려다가 멈췄다. 서연과 눈빛을 주고받았다. 뭔가 망설이는 것 같았다. 그때 1층에서 소리가 들렸다. 여러 사람의 목소리였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계단을 타고 올라왔다. 누가 온 거니? 혹시 요양원 직원들인가? 나를 데려가려고? 발소리가 가까워졌다. 계단이 삐걱거렸다. 한 명이 아니었다. 여러 명이 올라오고 있었다. 문이 열렸다. 미자야. 미자 여사는 깜짝 놀랐다. 문 앞에 선 사람은 김옥순이었다. 50년 전 옆집에 살던 이웃이었다. 옥순아. 미자야. 정말 50년 만이네. 옥순이가 미자 여사를 꼭 안았다. 미자 여사는 너무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다. 그 뒤로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다. 박정자, 이영희, 최순덕, 모두 50년 전 이 동네에서 함께 살던 이웃들이었다. 이영희, 준호의 처형이었던 이영희까지. 그럼 내 과거를 모두 다 알게 된 건가? 미자 여사는 경악했다. 미자야, 우리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몰라. 정말 오랜만이야. 그때 그 시절이 그립더라. 이웃들이 미자 여사를 둘러쌌다. 모두들 나이가 들었지만 얼굴은 그대로였다. 미자 여사는 어리둥절했다. 너희들이 왜 여기에? 우리도 초대받았어. 박정자가 웃으며 말했다. 초대. 미자 여사가 의아해했다. 그때 이영희가 말했다. 미자야, 여기서 내가 한복을 만든다며? 뭐라고? 한복, 요리 아니었니? 미자 여사는 더욱 혼란스러워졌다. 한복이라니? 요리라니? 무슨 소리인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직 모르는구나. 최순덕이 다른 사람들과 수군거렸다.
모두들 뭔가 알고 있는 표정이었다. 그때 옥순이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다. 접힌 천이었다. 펼쳐보니 현수막이었다. 미잔의 추억 공방. 큰 글씨로 적혀 있었다. 미자 여사는 현수막을 보고 얼어붙었다. 이게 뭐야? 미자야. 내 공방 이름이잖아. 옥순이가 대답했다. 내 공방. 미자 여사는 이해할 수 없었다. 공방이라니. 자신이 공방을 한다니. 서연을 바라봤다. 서연은 입술을 깨물고 있었다. 뭔가 말하고 싶은 것을 참는 표정이었다. 진우도 마찬가지였다. 아들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다. 하은이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할머니, 이제 곧 아실 거예요. 미자 여사는 혼란스러웠다. 요양원인 줄 알았는데, 공방이라니. 버려지는 줄 알았는데, 이웃들이 찾아오고, 이 모든 게 대체 무슨 일인지. 놀랍게도 요양원이 아니었어. 1층에서 또 소리가 들렸다. 이번엔 음악 소리였다. 피아노 소리 같았다. 저건 또 뭐니? 미자 여사가 물었다. 축하 음악이에요. 하은이가 대답했다. 축하. 미자 여사는 점점 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무엇을 축하한다는 걸까? 이웃들이 미자 여사를 애워쌌다. 모두들 행복한 표정이었다. 미자야, 우리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 내 한복 다시 볼 수 있다니 꿈만 같아. 그때 그 혼수 한복 꼭 다시 만들어 줘야 해. 이웃들의 말에 미자 여사는 더욱 어리둥절했다. 그때 서연이 앞으로 나섰다. 무릎을 꿇고 앉았다. 그리고 미자 여사의 손을 잡았다. 어머님.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제 말씀드려도 될까요? 미자 여사는 서연을 바라봤다. 며느리의 얼굴에 간절함이 가득했다. 뭔가 중요한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았다. 미자 여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서연이 입을 열려는 순간 진우가 먼저 말했다. 어머니,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진우가 미자 여사 앞에 무릎을 꿇었다. 아들의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다. 어머니, 여기가 어머니의 새 보금자리예요. 새 보금자리라고? 미자 여사가 쓴 웃음을 지었다. 그래, 너희가 다 짜고 날 여기 버리는구나. 미자 여사의 목소리가 떨렸다. 배신감과 절망이 뒤섞였다. 엄마가 힘드니까, 내가 짐이 되니까. 미자 여사가 울먹이기 시작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나도 알아. 늙고 병든 노인은 짐이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버리는 거지. 진우가 고개를 저었다. 어머니, 그게 아니에요. 그럼 뭐야? 왜 날 속여서 여기 데려온 거야? 미자 여사가 소리쳤다. 이웃들이 놀라서 뒤로 물러섰다. 그때 박정자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미자야, 오해하는 것 같은데? 오해. 뭘 오해한다는 거야? 미자 여사가 날카롭게 물었다. 이영희가 나섰다. 미자야, 여기서 내가 한복을 만든다며? 내 명품 한복을. 또 그 소리야. 무슨 한복? 이영희가 내 과거를 알면서 일부러 나를 비꼬는 건 아닐까? 미자 여사는 이해할 수 없었다. 왜 자꾸 한복 이야기를 하는 걸까? 우리 내 한복 보러 왔어. 최순덕이 웃으며 말했다. 뭐라고? 미자 여사가 어리둥절해했다. 그때 옥순이가 현수막을 다시 펼쳤다. 미잔의 추억 공방이라는 글씨가 선명했다. 이게 내 공방 이름이야? 내 공방. 미자 여사는 혼란스러워했다. 자신이 공방을 한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였다. 서연이 일어섰다. 그리고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다. 어머님, 사실은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제가 1년 동안 준비했어요. 어머님의 공방을요. 뭐라고? 미자 여사가 놀라서 서연을 바라봤다. 어머님의 한복 솜씨가 너무 아까워서요. 그 예술적인 감각을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어요.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래서 이곳에 공방을 만들었어요.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옛 동네예요. 미자 여사는 말문이 막혔다. 공방이라니, 자신을 위한 공방이라니. 내가 버려지는 줄 알았는데. 하지만 요양원이 아니에요. 어머니. 진우가 말했다. 어머니를 위한 공간이에요. 어머니가 행복하실 수 있는 곳. 미자 여사는 주위를 둘러봤다. 이웃들이 모두 웃고 있었다. 진심으로 기뻐하는 표정이었다. 아직 모르는구나. 박정자가 다른 사람들과 수군거렸다. 뭘 또 모른다는 거야? 미자 여사가 물었다. 그때 하은이가 가방에서 책을 꺼냈다. 두꺼운 책이었다. 표지에 할머니의 한복, 비법이라고 적혀 있었다. 이게 뭐니? 할머니, 레시피예요. 제가 정리했어요. 하은이가 책을 펼쳤다. 궁중 한복, 혼례 한복, 돌 한복. 미자 여사가 만들던 모든 한복의 도안과 비법이 사진과 함께 정리되어 있었다. 이걸 언제? 1년 동안 준비했어요. 할머니, 모르게요. 하은이가 미소 지었다. 미자 여사는 이해하기 시작했다. 서연이 물건들, 사진 찍던 것, 하은이가 자신을 몰래 촬영하던 것, 모두 이것을 위해서였구나.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았습니다. 왜 날 속인 거야? 왜 요양원 가는 것처럼 했어? 서연이 입을 열려다가 멈췄다. 뭔가 더 큰 비밀이 있는 것 같았다. 진우가 서연을 바라봤다. 둘이 눈빛을 주고받았다. 말해도 될까요? 서연이 진우에게 물었다. 진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서연이 가방을 만지작거렸다. 무언가를 꺼내려다가 망설였다. 어머님, 먼저 들으셔야 할 이야기가 있어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미자 여사는 불안한 눈빛으로 서연을 바라봤다. 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 걸까? 혹시 매불륜에 대한 이야기인가? 이웃들도 조용해졌다. 모두가 서연의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다. 1층에서 들리던 음악 소리도 멈췄다. 정적이 흘렀다. 창밖에서 바람 소리만 들렸다. 가을 바람이 은행나무를 흔들고 있었다. 노란 잎들이 떨어지는 게 보였다. 요양원일 거라 생각했던 이곳은 그녀가 50년을 살아온 추억의 동네. 도대체 며느리는 왜 그녀를 이곳으로 데려온 것일까요? 저 문 너머에는 과연 무엇이, 누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혹시 이것은 그녀의 과거를 들춰내려는 더 잔인한 계획의 시작은 아닐까요? 모든 비밀과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질 대망의 마지막 이야기. 총 4부작으로 구성된 이번 이야기의 최종화가 바로 내일 저녁 마침내 공개됩니다. 하루에 한 편씩 공개되는 이번 이야기의 마지막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과연 박미자 여사의 인생은 비극으로 끝나게 될까요? 아니면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지적 같은 반전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 마지막이 너무나도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 잊지 않으셨죠? 특히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반드시 해두셔야 내일 최종화가 올라오는 그 즉시 가장 먼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야심만만 시니어 채널은 앞으로도 이렇게 여러분의 심장을 뛰게 하는
깊이 있는 이야기들을 꾸준히 가지고 돌아올 것을 약속드립니다. 여러분, 저 미스터리한 건물의 정체는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날카로운 추리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저희는 모든 것이 밝혀질 마지막 이야기, 최종화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